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세금은 열심히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에 관련하여 국민들과 더 깊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들 가운데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에 의해 예산 후보 사업이 정해지면 일반 국민 참여단의 협의와 국민 여론조사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에는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을 거쳐 총 1,206건의 국민 제안 중 38개 사업에 총 92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참여단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은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국민의 필요에 따른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참여단을 300명에서 400명으로 국민 선호도 조사 인원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으며 국민 제안의 접수 기간도 상시 접수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형 참여 방식으로 온 오프라인 토론회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절차는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019년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 사업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는 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각 부처는 1차 단계의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고 숙성된 사업들이 포함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합니다. 그 다음 400여 명의 예산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 검토를 통과한 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총 4차례에 걸친 예산국민 참여단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논의된 예산 사업들 중에서 참여단의 선호도 조사와 2,000명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데요.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을 통해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예산국민참여단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강주광역시에서 온 정삼지입니다. 인천에서 온 조경숙이고요. 부산시 중구에서 온 이규식입니다. 처음 연락받았을 때는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책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여해도 되겠고 보람 있는 일이구나 해서 참여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한 칸을 다 데려온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놀랐고, 세금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국민으로서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여단은 통계적 추출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400명이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참여단이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서 비로소 참여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나기 시작하는데요. 예산 국민참여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째 날. 사전 교육을 통해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 참여단원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발휘될 국민의 힘이 어떤 모습일지 모두들 기대가 큰데요. 참여단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게 될
96개의 사업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제안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업들 하나하나 깊게 살펴봐 주시고 국가의 소중한 예산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이나 혹은 많은 국민들에게 유용한 사업 등에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의마다 참여단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기본 원칙은 서로 존중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짧은 만남이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의에 임하신다면 참여단 해산 후에도 좋은 추억으로 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진짜 이 사업이 국민들한테 필요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는 없는지, 국민 입장에서 더 좋은 또 사업이 된다면은 최대한 국민이 참여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국민 참여단으로 위촉합니다. 선서문을 낭독하는 참여단의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의 참여기와 잘 지킵니다. 참여 단원들은 재정 교육을 받은 후 복지, 사회, 경제, 일반 행정 등 4개 분과별로 토론을 진행하여 후보 사업을 압축하고 각 분과별 후보 사업들을 대상으로 전체 참여단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올해는 1399건의 국민 제안 사업이 접수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전에 각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심사와 사업 숙성 과정을 거친 후보 사업들은 모두 96개 사업 2,66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소관 사업이 무려 47%를 차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환경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과장도 정해주시고 분과의 이름도 정해주셔서 본격적인 토론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안 싸고요. 깨끗하게, 밝게, 자신있게 할게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선배 참여 단원들의 경험담까지 듣고 나니 무거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데요. 이후 분과별로 사업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토의를 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메모하고 공유합니다.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이 모였네요. 메모 하나에서부터 열정이 느껴지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낼 수 있는 의견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고 싶고요. 서로 토의와 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토의들과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되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강해서 매번 회의하면서 더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그런 제도를 위해 마련한 거를 직접 제가 참여해서 이런 예산 제도를 알게 돼서 좀 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모임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갖다가 공부도 하게 되고 제가 국민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뉴스를 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었으나 이렇게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약 보름 만에 다시 2, 3차 회의를 위해 참여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 이번에는 1박 2일 일정입니다. 먼저 토의 규칙을 공유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경청입니다. 내 주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겠죠. 2차 회의는 분과별로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단원들은 각 부처 공무원들의 사업 설명을 듣고 질문과 토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의 장단점을 알아갑니다.
사회분과에는 모두 7개 부처가 해당되는데요.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등 사회분과 7개 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총 25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차별보장도 모두 이제 문화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장애인 방문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몇 프로라는 제시를 할 수가 없는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태까지 갈 수가 없던 자리였는데 만약에 저희 갖춰지면 어느 정도가 될 거야라는 건데 이런 자생신고를 활용해서 민간 취약 독재 시설인데요. 학교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양로원, 유아원들, 어르신 시설 등에 저희 그 미세먼지 정화 등 공기질이 정화 가능한 식물들을 발굴하고 탐색해서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업 취지가 있고요. 이 지구 온난화를 점점 뜨거워지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 이제 식물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지 토종식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자생용이 적각 가능한 것을 발굴하고 도입하고 또 보급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차라리 이런 환경 친화적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뭐 분양할 때 뭐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하면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효과를 보려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지원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사업을 모델화하겠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축제는 한시적으로 요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1년 내내 좀 이렇게 국민들이 좀 관람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좀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 자체는. 김수화가 이게 뭐 추위에도 약하고 그 더위에도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게 벚꽃이라고 다른 나무인데 무궁화는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궁화 품종의 다양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과학원에서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8개 부처가 모여있는 일반 행정분과,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일반 행정분과 8개 부처에서는 총 22개 사업이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식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다국어 식품안전 정보 제공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권의 재질이 바뀌고 여권이 좀 더 보안이 강화된 여권이 내년도에 발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을 합류를 잘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입해서 활동한 자율방범대에서도 이제 얼마 활동을 못하시고 활동을 포기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해양경찰관이 아닌 우리 민간 해양구조대 입장에서 절실한 마음을 담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수준 정도의 교육을 실시해 왔고요.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선박등의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들도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임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고려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교통비 등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 내가 읍내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사실 운전을 안 하게 된다면 그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폴을 불러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여기서 10만 원 제정된다는 건 사실 이건 너무 작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조금 첨단 장치나 어떤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시간대나 장소를 제한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오래 운전하실 수 있는 조건 면허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분과는 다른 분과와는 다르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개 부처만이 해당되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 2개 부처에서만 모두 24개 사업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부모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같이 방학 기간 중에 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쉼터나 이런 데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아이가
본인 스스로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사실 안정적으로만 좀 고정된 직업이라고 해서 가지시면 사실 저희는 그거를 일종의 좀 자립의 기준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동차와 수동차는 각각의 특징이 있고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장점만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문제점이 배터리 아니야. 근데 배터리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 그건 배터리가 교환은 해서 에이스가 교환해주냐고요? 에이스가 되어야겠죠. 자사주택 지원사업 중 자사주택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30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활동하고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역별 관공서에 연계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서비스 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제안이 왔었습니다. 이 애는 너무 어려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린애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때 필요한 것들이 저희 시간제 교육 사업들입니다. 그분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뭐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최소적으로 구비되신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경제분과에는 모두 6개 부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등 경제분과 6개 부처에서는 총 25개 사업이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비인도적인 동물 농장을 이제 점검해서 이제 체계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겁니다. 낙후된 소공인 작업장의 수작업 위조 제조 공정에 부분 자동화나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서 생산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명인명장을 활용해서 맞춤형 해법을 지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보다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저는 일반 컨설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에 한 5,000건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식품에도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국제기준 코덱스에서 정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설명 외에도 사업 제안자가 직접 영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한 1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아이들, 그리고 후기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19세부터 24세까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쉼터에서 생활하고 난 다음에 퇴소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걸 독립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처럼 개인수당 3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청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제도가 새로 생겨서 아기 가진 엄마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은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서 산모의 건강과 미래 세대인 아기의 건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안전성 분석에 대한 사업 제안을 드립니다. 국내 상품 김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생각보다 저희가 접하는 식당에서 만나는 김치들이 수입산이 훨씬 많은 거죠. 중국산 김치에서 방부제, 인공감미료, 세균 등이 검출되고 있다는데 수입김치에 대한 위생 안전성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여단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깜짝 놀랐고요. 질의응답은 아마 제가 생각했던 외에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방금 발표를 마쳤는데요. 국민들께서 생각보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해오셔가지고 되게 전국을 찌르는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획 운영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처에서 오신 담당 직원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더 이해도 잘 가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더 좋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참 선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예산상의 그 부족이라 할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이것이 확대되고 사회적 그 약자를 위해서 좀 더 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설명해 주신 분 직원들이요, 아주 실력 있고 우리가 질의하는 대답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걸 느꼈고요. 사업 설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국민으로서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반성해야 될 것도 많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귀찮아서 살짝 버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분임토의로 넘어가면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참여단은 더욱 열띤 분위기인데요. 밤늦은 시간까지 피곤하기도 할 텐데 이들의 열정은 여간해서 식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된 3차 회의. 어제에 이어 사업에 대한 토의가 계속됩니다. 참여단원들은 사업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데요. 사업 하나하나 토의와 수기 끝에 분임회의를 마치고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 과정은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는 혜택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1순위로 나타난 게 A20 시설 퇴소 후 자립 기반 마련. 소외되는 희소병 환자, 많은 비율이 아니지만 그 환자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세 번째로 골랐습니다. 선정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복지, 안정적 주거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11번은 의료기기 불법 광고. 의료기기 단속으로 어르신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마지막 투표하실 때도 마음을 열고 자리를 돌아보고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은 타당성, 효과성, 공익성, 국민 수용성 등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참여단원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투표를 해야 합니다. 분과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겠죠. 이렇게 나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직접 국민으로서 참여하게 되니까 책임감도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들으면서 저의 어떤 시야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이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 정부가 편성되는 그 예산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알게 되었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됐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 예산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좋게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왔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저희가 한 게 사실 미약하지만 이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안목,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굉장히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는 4차 회의. 이 시간에는 분과별 대표들이 해당 분과 토의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단 전체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여러 계층의 국민이 지속 가능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며
긴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17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맞춤 정보 및 정보 공유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취약 소외계층에게 비용이 더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 같은 통합주거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이 앞으로 2020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2020년 국민 참여 예산의 혜택으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삶이 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과토의 결과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동안 참여 단원들의 치열한 고민이 묻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한세 근로자가 본인의 원칙장 복귀를 희망한다라고 근로보증과 주회가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산재 담당자가 그 사업주 또는 보험가입자 즉 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당신들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설득을 해서 원칙장 복귀로 안내를 하는 거죠. 전자동 그 보조기구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고 수동 휠체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이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수동 휠체어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가정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직접 밀당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가정에 따뜻한 그런 손길이 필요한 밀착제도 같은 게 많이 이제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다나 배나 섬 같은 데 있던 응급구조 환자들이 왔을 때 그 40도 이상 넘는 고열에서 오다 보면 2차 피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 걸 간과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참여단의 토의 성과는 기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최종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투표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 결과가 일반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합산되어 국민 참여 예산 사업의 최종 우선순위가 도출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국민 참여 예산이 확정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었는데 주인 대접받는 기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건 나라를 좋게 만드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면 이게 서로 다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 것 같아요. 많은 공부가 됐고요. 관심 있게 참여하게 됐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국민 참여 예산 제도가 1회 2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발전이나 개인적인 발전, 나라에도 발전이 되는 좋은 기회를 참여하게 돼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이렇게 한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수기하고 또 많은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안자로 만약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꼭 참여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께서 수차례 수비를 거쳐서 결정한 결과들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참여단 활동에서 보여주셨던 열정과 몰입이 국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길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총 66개 사업 2,694억 원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2019년 참여 예산 사업 중 28개 사업 1,580억 원이 2020년에도 계속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은 총 38개 사업, 1,114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참여단의 고민과 열정으로 선정된 소중한 국민참여 예산 사업들로 인해 더 행복한 국민들이 많아지고 더 맑고 깨끗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며 더 안전하고 좋은 대한민국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주신 국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